오늘 인생 MBA에서는 김영환 교수의 독서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김영환 교수는 언제부터 독서를 했을까요? 원래 책을 좋아했을까요? 아니,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 좋아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런 경험이 별로 없었어요. 학교에서 읽으라고 하는 것 외에는. 그런데 제가 그 고등학교에 가서 어떤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에게 독서 지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80년대니까 너무 오래전 일이죠. 그때는 제가 그 사회 선생님이셨고 저한테 추천한 책들이 대부분 글로벌.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이제 이 글로벌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글로벌이라는 말이 없었고요. 세계화라고 얘기했어요. 네, 세계화. 그 세계화에 관련된 책을 많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읽었던 게 뭐 세상이 바뀌는 거, 일본 이야기, 특히 그때 중국 이야기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중국은 미지의 국가입니다. 중국이라고 안 그러고 그때는 중공이라고 얘기했죠. 중공. 예. 그러니까 이 중국은 갈 수도 없는 나라고요. 또 그냥 이럴 것이다라는 정보도 없었고요. 근데 그런 책들을 미국에서 분석한 번역한 책들을 보면서 제가 관심을 기울이게 됐죠. 뭐 중국에 관심을 기울였다기보다는 세계화, 세계의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인 거죠. 그 당시에 읽었던 책이 엘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 예,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저런 세상이 될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대단한 분이죠. 그런 거 어떻게 예측해야 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독서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갔죠. 근데 이제 대학을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중국어 전공을 했습니다. 중국어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무의식의 세상을 만들어내죠. 예, 무의식.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니까요, 내가 중국에 관련돼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중국과를 찍었죠.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전공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고요. 사실 그때는 80년대 후반이니까 대한민국 되게 복잡할 때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1학년 때 다니는데 독서 모임 동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독서 모임 동아리가 되게 웃긴 게 공지를 어떻게 냈냐면요. 그때 책값이 비쌌거든요. 책이 무료래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찍었죠. 책도 좋아했고요. 또 같이 읽으면 재밌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책도 무료라고. 그래서 이 독서 모임을 들어갔어요. 이름이 뭐였더라? 그래서 독서 모임 들어갔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운동권 서클이었어요. 이 안에 들어갔더니 이제 보통 함께 있는 책들이 멀쩡한 책들이 아니에요. 시중에서 파는 책들이 아니고요. 다 한 서점에 가면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꺼내고 책을 줄 때 신문지에 싸서 주고 남한테 주지 말라고 하고 숨겨서 보고 뭐 복사하고 뭐 이렇게 봤던 책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자연히 학교 다닐 때 운동을 했었죠. 예.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흘러서 제가 이제 중국에서 경영을 하고 공장을 경영하고 할 땐 사실은 경영책 잘 안 봤고 잘 몰랐어요. 그냥 경험 안목지로 했었죠. 제가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 홍콩이라는 데를 갑니다. 예. 그래서 홍콩에서 뭐 했냐면 미싱 세일즈를 했어요. 세일즈. 그래서 사실 세일즈는 안 해봤거든요. 뭔가를 만들어는 봤어도. 근데 너무 못하는 일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홍콩에서 만난 제 멘토, 이제 돌아가셨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분이 주로 해외 파견 축구 선수였던 분이에요. 지금의 손흥민 같은 선수인데 그분이 저한테 책을 한 권을 권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회장님 이런 책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한국에서 구한다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막 전화를 해서 경영과 세일즈, 영업에 관련된 책을 무조건 보내달라.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한테 약 100권 정도를 보냈어요. 근데 그때는요, 뭐 다 옛날 얘기지만 통관이 잘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홍콩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보내는데 100권 중에서 한 80권 정도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홍콩으로 받은 게 아니라 그때 중국어로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중국 심천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홍콩이란 나라하고 중국 심천은 그 담벼락 하나 차이거든요. 심천에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출근을 홍콩으로 하고 했을 때인데 그래서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중국 제 방에서 한 80권 정도로 식음을 전폐하고 읽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어떤 책을 주로 읽었냐면 아마 경영도 있었지만 영업에 관련된 책을 읽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경영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일단 책을 읽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내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이런 독서를 하면서 얻었던 가장 큰 세 가지는 뭐냐면 일단 이걸 밀러링이라고 하죠. 거울 법칙이에요. 거울 법칙. 내가 보여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많은 분들이 독서를 하면서 몰랐던 지식을 얻으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근데 당장 써먹기는 어려워요. 써먹으려면 뭘 느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거울의 효과.
그 다음에 내가 읽다 보니까 맥락을 파악하게 했어요. 맥락이라는 게 뭐죠? 아, 중요한 게 뭐야?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중요한 게 뭐야? 이거죠. 아, 이거구나. 그때 알았던 게 고객. 그때 알았던 게 전략. 그때 알았던 게 피드백. 그때 알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인터뷰였어요. 책을 읽으면서요. 누군가가 그 인터뷰를 통해서 영업의 성과를 많이 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 맥락에서요. 아,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건 인터뷰라는 거구나. 지금 1인기업 CEO 경영스쿨에서 인터뷰하죠. 그때 제가 좀 뭔가 터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맥락을 통해서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그릇이 있으면 이렇게 채워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사실 꽉 차기 전까지는요. 행동에 옮기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채워 넘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일단 자신감이 불어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행동이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러면 통찰력이라고 하죠. 아, 이 사람이 어떻게 대할 거야? 이 사람은 어떻게 시작할 거야? 아,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이것이 읽으면서 속에 성과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독서하는 것도 거기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거울이 만들어진다는 건요. 여기 일단 목표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데 간절함이 없는데 책을 읽는다. 그럼 그냥 맹목적으로 지식을 쌓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목표가 만들어지면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1인기업 경영스쿨에서 지식경영 뭐라고 그래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암묵지와 형식지를 발견하여 이것들을 서로 결합하고 융합하고 쪼개고 나누고 이 과정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맥락이죠. 이 맥락을 읽으면 행동에 옮기기 시작하면 행동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 성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홍콩에서 미싱세일즈 했던 건 철저하게 지식경영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제가 매뉴얼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걸 얼마든지 매뉴얼로 만들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제 성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독서의 가장 큰 효과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독서를 시작하게 되었는가를 함께 나눌 수 있는데 재밌었습니까? 네. 인생 MBA는 김영환 교수의 인생을 한번 오픈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만들었으니까요. 꾸준히 보시고요. 피드백 하시면서 하나씩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인생 MBA!